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역학 원서2의 김경욱입니다. 오늘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기말고사에 관한 안내를 잠깐 드리려고 해요. 공지란에 이미 그 공지된 바와 같이 이제 우리 과목을 어떻게 이제 그 시험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글쎄, 어떤 방법이, 저도 이렇게 그 비대면 수업으로, 시험을 보는 게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지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좀 이렇게, 총동원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어떤 건가, 이게 생각을 하고 고민한 끝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레포트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뭐랄까, 평가의 기준 이런 거에서 조금 뭐 애매모호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제가 이걸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할 텐데 그런 어떤 주관적인 의도, 그런 인식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염려에서 일단은 시험을 그 오픈북으로 보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시험은 언제 보느냐면, 여기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공지란에 그 게재한, 탑재해 놓은 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을 공지해 놨느냐면, 시험 일시는 6월 25일, 그 하루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 공개를 오전 9시부터 자정 12시까지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시험 문제를 공개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시험 문제지에는 이제 그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느냐면 그 밑에 시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읽어보면 5문항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여 25일 당일이죠. 25일 자정 12시까지 제 이메일로 첨부 파일로 이렇게 해서 발송을 하면 제가 그 첨부 파일을 이제 그날 출력을 해서 모아두었다가 여러 학생들 것을 모아두었다가 이제 그 한꺼번에 채점을 할 텐데 이게 막 여러 날 이게 오게 되면 제가 채점을 하고 뭐 이러는데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답을 찾고 그 시험을 보는데도 조금 산만하고 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자정 12시까지 당일 발송분만 인정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25일 날 아침에 9시부터 시험 문제 5개를 공개를 할 테니까 그 5문항을 작성을 해서 답안을 작성을 해서 제 이메일로 보내주면 돼요. 여기 이메일은 여기 써있죠? 있죠? 타마64 한메일 넷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첨부 파일로 해서 반드시 첨부 파일로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날 발송된 것, 그날 제가 받은 것을 이제 출력해 놨다가 채점을 하도록 할 거예요. 답안은 한 문항당 한 문제당 글자 포인트는 12로 해서 5줄 이상 10줄 이내로 작성을 하세요. 너무 짧거나 너무 길면 또 채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해하게 되기 때문에 5줄 이상 10줄 이내로 되도록이면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채점의 기준은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적정한 내용으로 답안을 작성했는지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니면 모두가 이해를 물론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한 수업이기 때문에 모두가라는 건 저를 이제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서술하였는지, 이게 이제 글쎄,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가끔 이제 채점을 하다 보면 영 문장이 앞뒤가 맞지 않아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서술을 하였는지, 제가 강의를 한 내용이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답안의 객관성과 주관성의 균형이 갖춰진 문장으로 서술하였는지, 이거는 이제 가로하고 답안의 객관성에 가로를 하고 김경옥은 저죠. 김경옥이 강의한 내용 50%, 그 다음에 주관성이라는 건 수강생 여러분들의 생각 50%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를 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내용을 한 50% 정리를 해서 적고, 나머지 50%는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적절하게 균형이 갖춰져 있는지 요거를 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기말고사고, 사실은 우리가 중간고사를 대체하겠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과제를 한 주에 한 번씩 과제를 이제 냈었죠. 그거는 여러분들 주요 문장 5개를 여러분들 자필로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해서 그거를 이제 모아놨다가 저한테 이제 내달라고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학기 초부터 그 중간고사를 대체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어떻게 받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 여러분들 여태까지 이제 1과부터 만약에 이제 요게 가면은 몇 과까지 저희가 볼 거냐면, 몇 과까지 진도가 나갈 거냐면, 이번 주에 19과를 하고, 다음 주에 21과를 할 거예요. 그래서 21과의 모든, 진도가 끝나요. 21과까지 주요 문장 5개씩을 그 노트에 적어서 그거를 스캔을 하세요. 그래서 스캔을 한 다음에 그 스캔한 것을 파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요 문장 5개 여러분들 자필로 쓴 것, 그 스캔한 과제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기말고사 답안, 그걸 이제 보내주시면 돼요. 저한테. 그거는 이제, 기말고사 답안은 스캔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그 파일로, 한글 파일로 보내주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필로 작성한, 주요 문장 5개는 워딩으로 하기 때문에 저한테 스캔을 해서 파일로 엮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배점은, 기말고사가 한 60% 어디에 있죠? 강의계획서, 처음 강의계획서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기말고사가 6%,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20%,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매주 제가 이제 출석률을 이걸 봤는데, 그 출석률을 20% 해서 100%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어요. 평가에 대한 그런 기말고사에 대한 문의는 모두 다 공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나 누구 특정인에만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말고사에 대한 문의는 제 개인 이메일이나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그런 쪽으로 연락이 오는 건 제가 답을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질문을 해주면 공개적으로 대답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굉장히 애 많이 썼죠. 공부하느라고 조금 남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기말고사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과에서 수행할 수업 과제가 읽고 해석하기, 그 다음에 주요 문장 5개 암기하기, 그 다음에 유니크 포인트 살펴보기, 요 내용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19과는 쯔미또 하지라는 제목의 글이에요. 쯔미또 하지는 여러분들 한자를 봐서도 알겠지만 죄와 수치라는 의미죠. 죄와 수치. 이 죄와 수치라는 소제목의 글은 어디에 이제 나와 있느냐면, 여기 그림에 있는 책에서 보듯이
여기는 속 아마에노 코조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아마에노 코조 속편 말고 아마에노 코조라는 그런 책을 이 도이다케오가 썼어요. 그래서 이 아마에노 코조라는 책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었나 좀 소상하게 알고 싶으면 아마에노 코조를 직접 그러니까 원서로 읽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일본어가 조금 원서가 읽기가 불편한 사람들은 그 한글로 그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을 읽어도 그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도이다케오를 소개를 하면 사실은 이 사람은 뭐 그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사고 뭐그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그 인류학이라든지 다른 학문하고는 학문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로서 그 심리적인 어떤 상태 이런 세를 가지고 일본 사회를 또 일본인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920년에 태어나서 2009년에 사망을 한 이 도이다케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그 심리학적, 정신분석학적 그 관점에서 많이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인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동경제국대학의 이제 의학부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정신과 의사죠. 정신과 의사이고 그 다음에 정신분석가이기도 해요. 동경대학교 명예교수였고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그 저서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아마에노 코조, 아마에의 구조. 근데 아마에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이제 그 해석을 하면 뭐가 되죠? 뭐 응석, 어리광, 그 다음에 의존하는 어떤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의존심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에라는 그런 그 용어를 사전에서도 찾아보면 알겠지만 뭐, 응석바지, 어리광 뭐 이런 것들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한테 막 의존하는. 근데 왜 이게 아마에노 구조, 아마의 구조라고 이제 책 제목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제 일본인들은 이런 아마에 하는 그런 응석 부리는 어리광 부리는 아니면 서로 이심전심으로 내가 너를 알듯이 너도 나를 알아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뭐 그 통하는 뭐 이심전심 역지사지가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내가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나의 심정을 네가 잘 알아줄 수 있는 상대가 잘 알아줄 거라는 그런 그 의존 심리 이런 심리가 일본인들의 정신세계에 구조적으로 그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 아마에라는 게 사실은, 물론 그래요. 물론 그런데, 아무튼, 잠깐만요. 뒤에 제가 아마에 대해서 유니크 포인트에 해놨기 때문에 이 아마에 대해서는 나중에 유니크 포인트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고 해석을 먼저 해봅시다. 전체적인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데 문장 전체를 천천히 읽고 해석해 봅시다.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는 체크해 두고 찾아봅시다. 그 다음에 사전으로 검색이 불가능한 단어는 질문합시다. 내용, 요점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했어요. 요거 아마에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너무 단순하게 응석 어리광이라는 그런 해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응석 어리광만으로는 이게 이해가 불가능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내 마음을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주겠지라는 그런 어떤 의존심, 암암리에 통하는 그런 뭐 텔레파시 이런 것도 다 아마에 속해요. 그래서 아무튼 사전으로 검색이 불가능한 거는 조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기를 바라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요 문장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まず西洋人の目に日本人の罪の感覚があまり深刻とは映らない事実から考えてみよう。これは得てして西洋人が罪悪感はもっぱら個人の内部の問題であると考えがちなのに対し、日本人にそのような考えがないことが原因しているのであろう。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우선 서양인들의 눈에 일본인의 죄 감각이 그리 심각한 것으로 비치지 않는 사실부터 생각해보자. 이는 어쩌면 서양인은 죄책감을 전적으로 개인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 데에 비해 일본인에게는 그러한 생각이 없는 것이 원인일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요번 그 19과의 문장들도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문장이 양적으로 좀 많아요.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그 당황스러울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 이 긴 문장을 다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주요 문장들, 주요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이제 단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마즈, 이거는 우선이죠. 먼저, 우선, 이런 뜻이에요. 세이오진 노메니, 세이오진 하면 서양인이죠. 서양인의 메니 하면 눈에, 서양인들의 눈에, 니혼진노 하면 일본인의, 쯔미노 감각이라고 했어요. 그 죄의식, 감각이라는 거. 죄의식.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죄의식이라고 하는데, 의식이라는 말, 죄의식, 죄감각, 뭐는 같은 말이죠. 그래서 쯔미노 감각가 하면은 죄의식이, 죄감각이 아마리, 그다지, 그다지, 심각도 하면은 심각하다고는 심각한 것으로 심각하다고는 우츠라나이는 비춰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우츠르가 이제 비추다라기 때문에 우츠라나이 하면 부정형을 써서 비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각도와 우츠라나이 심각하게는 비춰지지 않는 지지츠가라 사실부터考えてみよう 하면은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양인들 눈에 일본인들의 죄의식이 그렇게 심각한, 일본인들은 죄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 일본인들은 죄의식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비춰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죄의식이 별로 없다. 죄감각이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비춰지지 않는다. 서양인들의 눈에는. 요런 사실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요런 내용부터 생각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고래와, 이는 에테시테 하면은 에테시테가 뭐죠? 자칫하면 뭐 이런 뜻인데 이는 어쩌면 자칫하면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세이오진과 서양인이 자이아크강과 서양인이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이제 이런 게 생략된 거죠. 세이오진과 자이아크강과 죄악감은 죄책감이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죄악감, 죄책감. 죄책감은 못바라는 아주 전적으로 오로지라는 뜻이에요. 오로지 전적으로. 죄책감은 오로지 전적으로 고진노 개인의 나이브노 개인 내부의 몬다이데 아루토 문제라고 몬다이데 문제로 있다고 이제 문제로 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로 있다라는 건 뭐예요? 문제라고 칸가의 가치 하면은 칸가의 가치는 가치가 뭐예요? 승리하다, 이기다죠. 칸가이가 승리했다는 거는 무슨 뜻이죠? 칸가의 가치. 칸가이가 승리했다는 거는 뭐예요? 생각이 이겼다는 건 그쪽으로 생각이 치우다, 생각이 가기 쉽다, 그쪽으로 생각이 가다, 뭐 이런 뜻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칸가의 가치 하면은 생각 그쪽으로 그런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고진노 나이브노 몬다이데 아루토 칸가의 가치 나노니 그렇게 개인 내부의 문제로 생각하기 쉬운데
나노니 다이시 하면은 쉬운데 비해, 쉬운 것에 비해 이런 거죠. 다이시, 뭐뭐에 다이시 하면은 뭐뭐에 비해. 니혼진이, 그러니까 일본인에게는 소노요나 그러한 간가에가 생각이 나이 것도가 없는 것이 겐니시테이루 노데 아로 원인하고 있다. 겐니시테이루 하면 원인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그냥 원인이다. 겐니시테이루 하면 원인하고 있다. 노데 아로 원인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해석을 하려면 원인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장은 굉장히 길지만 쭉 보면은 어려운 용어는 없어요. 죄의 감각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는 죄 감각 뭐 하지만 우리는 죄의식이라 쯔미노 감각, 쯔미노 이식기, 의식이라고도 많이 이제 써요. 그다음에 신코크 이런 이제 명사들이 있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츠라나이 하면은 비추지 않는다. 그래서 우츠루가 이제 기본형이라 그랬죠. 이런 동사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고 그 다음에 뭐 자이아크강 하면은 죄악감. 이 죄악감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죄책감이죠. 죄책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죄악감이 죄책감으로 쓰여진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요 문장인데요. 아까 첫 번째 주요 문장을 소개하면서 이 주요 문장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서 얘기하는 걸 잊어버려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주요 문장은 73페이지 맨 위에요. 73페이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의 73페이지 처음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처음 부분과 이어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그 내용을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으로 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요 문장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もちろん日本人が罪悪感を持たないなどということがあろうはずがない。ただ日本人の罪悪感は自分の属する手段を裏切ること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自覚において最も鮮明に現れることが特徴的である라고 하는 문장이죠. 이거를 한국어로 해석을 해보면 물론 일본인은 죄책감을 지니지 않는다라는 등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일본인의 죄책감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각에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단어 하나씩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 모지롱 하면은 물론이죠. 물론 일본인가 근데 일본인이 뭐 여기서는 가기 때문에 은으로 안 하고 일본인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전체적인 그 문장의 매끄러움 해석을 위해서는 일본인이라는 것보다는 조사를 은으로 바꿔서 이제 해석을 하기가 오히려 조금 매끄러운 것 같아서 일본인으로 조사를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모찌롱 일본인과 일본인이 자약강호 죄책감을 못다나이 나도 하면은 지니지 않았다.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는 등등 또 이유 고토가 등등 그런 것이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 못다나이 나도 하면은 갖지 않는 등의 또 이유 하면은 등에 갖지 않는 등이라고 하는 고토가 것이 아로우 하즈가 나이 하면은 있을 수가 없다. 있을 리가 없다. 이런 이제 아로우 하즈가 나이 하면 있을 리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인이 죄책감이 없다라는 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인도 죄책감을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타다 일본인의 자약감과 단지 타다 하면 단지 다만 일본인의 자약감과 일본인의 죄책감은 지분노属する手段を
지분노 하면은 자신의 조크스로 하면은 소속한 자신의 소속해 있는 추당호 집단을,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집단이라는 거죠. 자신의 소속해 있는 집단을 우라키루 고토니, 우라키루 하면 뭐야? 우라기루. 우라기루는, 우라라는 거는 뒤쪽, 속 안쪽을 얘기하는 거죠. 키루라는 건 이제 자르다. 뒤쪽에서 잘라요. 사람을 이제 뒤에서 이렇게 치다, 뒤에서 자르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배신이라는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제 뒤에 몰래 가서 뭐 친다든지, 아니면 뭐 속이 안 보이는 데 가서 이제 다른 뭐 이런 짓을 한다든지, 뭐 그래서 뒤에서 자르다, 안쪽에서 자르다, 배신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라기로. 그래서 그 우라기를 고토니 나루노데와 나이까, 그러면은 우라기를 배신을 하는 것, 우라기를 고토, 배신을 하는 것이 나루노 대화나이까, 되는 것이 아닐까. 나루 하면 뭐가 되다잖아요. 나루노, 되는 대화나이까 하면은 되는 것이 아닐까. 또 이유라고 하는 지각근이 오이때, 자각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쭉 이어 말하면, 쭉 이어서 전체적인 문장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집단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각에서, 자각에 있어서, 자각을 함으로 인해서, 자각하면서 그 자각으로 인해 모토모 가장 세뇌인은 이제 세뇌인은 첨예라는 뜻이죠. 가장 세뇌인이 첨예하게 아라와레루, 이건 나타나다라는 뜻이요. 아라와레루 고도가 나타나는 것이 도쿠조 데키레아루 하면은 특징적이다. 그냥 특징적이라기보다는 이제 특징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뭐 죄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그 앞에서 나왔던 그런 그 문장이고, 여러분들 조금 우라기루 같은 건 배신하다 뭐 이런 동사는 외워두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첨예라는 글자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쓰는 그런 글자죠. 그래서 이런 그 문장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実は西洋人の罪悪感の場合であっても、その根底には裏切りの心理があると仮定することができるが、彼らはそのことを普通意識はしない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 요거는 사실 서양인의 죄책감의 경우라도 그 근저에는 배신 심리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통 의식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죠. 이것도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 지츠와 하면은 실은, 사실은, 뭐 사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이오진노, 서양인의 자이아크감노, 죄악감의 마이데 아때 뭐 경우라고 해도, 경우로 있어도 뭐 이런 의미인데, 경우라고 해도 경우라도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마이데 아때 뭐 경우에 있어서도 그다음에 소노 곤테이니와 그 근저에는, 그 아주 밑바탕에는 우라기리노 심리가, 우라기리나 아까 뭐라 했어요? 배신. 우라기리노 심리 하면 배신의 심리가, 배신하는 그런 그 마음이, 배신하는 그런 그 심리적인 것이 아루또 있을 것이라고, 있다고, 아루또 있다고. 가테이스루 고토가 데키루가, 가테이스루 고토 하면 가정하는 것이 데키루가 되지만, 가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가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요. 카레라와 그들은 소노고토 그것을 후츠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이식기와 시나이, 의식은 하지 않는다, 의식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근데 이거는 근저라고 하지만 이제 그 근본에는 밑바탕에는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것 외에는 그렇게 새로운 의미의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주요 문장은 그래서 이 세 번째 주요 문장은 이제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에요. 뭐 특별히 어떤 어려운 그런 용어가 있어서 주요 문장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쯔미토 하지라는 이런 그 전체 문장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문장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요 문장은 여러분들의 교재 77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죠. 이제 쯔미토 화진이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77페이지의 맨 윗부분에 있어요. 맨 윗부분 중간쯤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올 다섯 번째 주요 문장도 뒤이어서 이제 계속돼요. 한번 네 번째 주요 문장을 같이 살펴보면 大体すまないという言葉にはたびたび説明したように相手の行為を懇願する意味が含まれている。申し訳ないと言っても同じことである。それは言い換えれば甘えられた義理ではないが、しかし許してほしいという意思表示である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되게 미안하다는 말에는 여러 번 설명한 것처럼 상대방의 호의를 간청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죄송하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의존으로 말미암은 의리는 아니지만 용서해달라는 그런 의지 표시이다. 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하죠. 하나하나 이제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 나이타이, 대체 하면은 대개, 이런 뜻이죠. 스마나이 하면은 뭐, 스미마생, 뭐, 스마나이, 이 스마나이라는 건 왜 미안하다고 하는 거냐면, 스마나이가 뭐예요? 스무 하면은 끝나다예요. 나이 하면은 끝나지 않다잖아요. 그쵸? 스마나이, 끝나지 않다. 내가, 이렇게, 너하고의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지 않았다는 건 내가 너한테 뭔가를 해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뭔가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나이 하면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걸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의미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말로라도 이렇게 미안함, 송구함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스마나이라고 하죠. 스마나이 또이 미안하다고 하는 고토바니와 말에는 다비타비 이거는 도우도 하면 여러 번 계속 몇 번 여러 번 세츠메이 시타요우니 하면 설명한 바와 같이 설명한 것처럼 아이테노 상대의 코이오 호의 하면은 뭐예요? 호의. 상대의 호의를, 콩간스루 하면은 간언하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간청을 말한 거죠. 콩간스루. 간청하는 그런 의미가 후쿠마레테이로 포함되어 있다. 담겨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마나이 여기에는 상대방의 호의를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의미가, 그렇게 간청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뜻이죠. 모시와케나이, 이것도, 모시와케나이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런 뜻,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근데 이제 스마나이, 이렇게 이제 미안함을 스마나이,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지만, 또 스미마생, 또,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지만, 모시와케나이, 이것도 이제 내가 변명할 리 없다. 그래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말로도 쓰는 거죠. 스마나이나 모시와케나이나 똑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겠어요. 어원은 다르지만 죄송하다고 해도 또 이때모 스마나이 모시와케나이 또 이때모라고 해도 오나지 것도 대하루 같은 것이다.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제 오나지 하면 같은 마찬가지다. 소레와 이카에레바 그것은 이카에로 하면은 말을 바꾸다 말을 바꾸면 바꾸어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아마에라레타 아마에라레타 하면 아마에루 하면은 뭐죠? 응석
부리다. 아마에 라레로 하면은 이렇게 수동형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그냥 의존, 뭐 응석이 되겠어요. 응석으로 아마에 라레 있다 길이 대와 나이가 아마에로 그에 의한 길이 의리는 아니지만 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뭐 의존으로 말미암은 의리는 아니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해석이 돼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 자 의리라는 말이 뭐예요? 의리라는 말 사람의 도리라는 거잖아요. 사람의 도리 아니면 인정 이런 걸 뜻이잖아요. 인정 사람의 정 이런 걸 이제 의리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정에 의지한 사람의 인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의지하게 된 사람의 도리에 의해서 인정을 베품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를 뭐랄까 아마에로 하는 응석을 부린다는 뭐 어리광 이런 거는 이제 이거 여기에서는 표현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인정으로 인정받게 돼 인정으로 그렇게 인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아들여주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의존으로 말미암은 의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의존으로 말미암은 의리는 아니지만을 가지고는 다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에라레타 기리데와 나이가 어쨌든 우리가 모시와케 나이 스마나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인정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해를 구하는 건 그런 건 아니지만 시카시 유루시테 호시 또 그러나 그런 건 아니지만 유루시테 호시 용서해 주었으면 하는 유루시테 호시 또 이유 용서해 주었으면 하는 이시효지대하루 의사표시죠. 이제 의지를 표시하는 거는 이제 의사표시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마나이, 모시와케나이 이거는 우리가 꼭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간청을 하는 그런 의미가 담아 있다. 거기에는 우리가 사람의 도리로 꼭 사람의 도리라는 건 의리죠. 의리로 그 상황을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의리로 나한테 막 응석을 부리는 아니면 나한테 막 이렇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거기에는 어떻게 나를 용서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사 표시가 들어있는 문장이다. 의사 표시가 들어있는 용어다. 이렇게 스마나이와 모시와케나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막 하나하나 막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하면 오히려 헷갈리고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외국어를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영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어는 그냥 통째로 이런 뉘앙스로 사용하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꼭 우리말로 하나하나 세세히 대입을 해서 그거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게 통째로 느낌으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암기를 해야 할 필요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쵸?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이 문장에서는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다음 5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5번째 문장입니다. 5번째 주요 문장도 좀 길죠. 같이 한번 읽어보면 このように日本では謝罪に際し、相手に対し本質的には幼児のごとく懇願する態度をとり、しかもそのような態度は常に相手に共感を呼び起こすので、あたかもお詫びが、魔術的な効果を持つように外国人には見えるのであろう라고 한 문장이에요.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사죄를 할 때 상대방에 대해 본질적으로 유아처럼 간청하는 태도를 취하고 게다가 그러한 태도는 항상 상대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므로 마치 사과하는 것이 사과가 마술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처럼 외국인에게는 보일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단어를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고노요운이 이와 같이 이렇게 고노요운이 이렇게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샤자인이 사이시, 샤자인이 하면은 사죄에 사이시 있어서 사죄를 할 때 샤자인이 사이시 이런 그 어떤 것에 있어서 그럴 때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죄를 할 때에 아이테니 타이시 상대에 대해 혼지스테끼니 본질적으로 혼지스테끼니와 본질적으로는 요지노 코도크 하면은 요지는 유아를 가리키는 거죠.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거. 아이처럼 고도크는 이제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이런 이제 뜻이죠. 그래서 아이처럼 공간스루 타이도돌이 하면은 막 간청하는 타이도돌이 태도를 취하다. 태도를 취하고 시카모 게다가 소노요나 그러한 타이도와 태도는 쯔네니 항상 아이테니 상대에게 교강어 공감을 요비 오코스노데 불러일으키다. 요비 오코스 하면은 불러서 일으키다.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네 불러일으킴으로 아따까모 마치 흡사 그 오합이라는 건 뭐죠? 사과하다, 사죄하다 이런 뜻이죠. 사과하다 이런 뜻이죠. 오합이가 사과가 마주주택이나 마술적인 코카오 효과를 모찌요운이 가지는 것처럼 마술적인 효과를 갖는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이고쿠진니와 외국인에게는 미에루노데아로 보일 것이다. 보일 것이다. 외국인에게는 그렇게 보일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도 뭐 새로운 그런 동사라든지 새로운 용어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고 샤자이 사죄 그 다음에 뭐 혼지스테키 하면은 본질적 그 다음에 뭐뭐와 같이 하면 고도크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외워둬야 될 그런 문장 그런 단어고 그 다음에 뭐 마주주테키 마주주 하면 물론 마주주라는 말보다는 매직이라는 그런 외래어를 많이 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마술적인 마주주테키 이런 용어를 썼네요. 미에루노데아로 그럴 것이다, 보일 것이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하나하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크 포인트에 제시된 키워드는 아마의 문화와 그 다음에 하지 문화, 수치의 문화, 부끄러운 문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싶어요. 일본은 일본은 어떤 문화인가? 물론 일본은 다 뭐 아마에라는 그런 아마의 문화 아니면 뭐 아마의 문화, 하지노 문화라고 이제 일본어로 얘기를 하는데 아마의 문화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해석하기를 아마에라는 고유 명사 그대로 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응성 문화, 어리광 문화, 뭐 의존 문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대로 아마의 문화라고 할 수 있고 하지 이거는 이제 수치, 부끄러움, 수치의 문화라고 많이 해석을 이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치의 문화라고 부를게요. 근데 이게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그런 일본 문화를 대표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일본에서 그래도 일본은 대표적으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나 여러 가지 그런 용어들 중에 그래도 손꼽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아마에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리광부리다, 응석부리다, 의존하다, 그 다음에 이심전심을 기대하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요게 도이다케오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쓸 때 이게 바로 일본인의 문화다. 일본인을 대표하는 일본인의 심리적인 상황에 일본인의 아니면 정신적인 구조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요소다. 그런 문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일본인에게만 있는 문화일까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인에게만 어리광, 응석, 뭐 이런 의존하는 심리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바로 이제 동양인에게는 더
대부분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현상이죠. 여러분들 그 아마에 응석불이다, 뭐 어리광불이다, 의존하다, 이거는 이런 걸 행동으로 나타내는 어떤 건 그 상황을 보면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더 아마의 문화에 가까운 그렇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 봅시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이제 독립을 하죠. 그 독립은 독립의 의미는 그 정신적으로 독립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독립을 일본에서의 독립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만 20세가 되면은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사는데 그런 독립을 해서 살면서 그래서 히토리 크라시 혼자 사는 이제 그 청년들이 많죠. 근데 독립을 해서 살면서 그 일본인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하루에 몇 번씩 부모에게 전화를 하거나 이런 친구들 거의 없어요. 가끔 연락을 하거나 부모하고 자식 관계가 그렇다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만큼 뭐 응석을 부리거나 너 부모에게 의존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일본인들에게 그렇게 우리나라 그 청년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더 의존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좀 적은 것 같아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일단 독립을 한다고 해도 경제적인 의존도는 그 부모에게 많이 의존을 하고 있죠. 그렇죠? 심리적으로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뭐 하루에 여러분들은 부모, 형제 간에 몇 번씩 전화를 하기도 하고 요즘 뭐 전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그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부모하고 뭐 저녁은 먹었느냐, 언제 들어올 거냐,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아주 서로 뭐랄까, 이걸 의존이라고 표현하면 또 조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행위, 행태, 뭐 태도 이런 것들로 볼 때 일본인들보다 한국인들이 더 부모에게 의존하고 형제에게 의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또 내가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 내 친구는 내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나의 이런 심정을 알아줄 것이다. 뭐 이런 의존도 그런 이심전심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그런 걸 보면 이 아마에라는 문화가 결코 일본 문화만은 아니죠. 그쵸? 동일 문화. 이 중국에도 있어요. 이런 거. 중국에도 뭐 형님 문화, 따거 문화라고 하죠. 그 형님 소리 한마디면 뭐든 안 되는 것들도 금방 다 잘 통하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도 형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응석을 부린다거나 좀 친근감을 나타내면 뭐 잘 안 되던 그런 일들도 뭐 잘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볼 수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결코 이 아마의 문화가 일본만의 문화가 아닌 동양 이제 문화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동양적인 것은 기본적이라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동양 그 주변 여러 나라가 있는 그런 존재마저도 무시한 그런 어떤 정의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많이 도이다케오가 비판을 받기도 해요. 일본적인 것이 아마의 문화는 일본 문화가 아니라 뭐랄까 동양에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걸 일본 문화라고 정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랬어요. 일본이 주변국들은 안 보였겠죠. 주변국들은 이제 일본에 속해 있는 국가 이 사람이 태어난 게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2009년까지 생을 마감을 한 게 2009년인데 이 사람의 인식 속에는 일본이 중심인 거죠. 주변 국가들은 이제 안 보였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동양적인 것은 다 일본적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아마의 문화 이게 이제 일본인들에게는 아마의 문화 결론적으로 일본인들에게는 아마의 문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게 정신적인 심리적인 것에 이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우리끼리만 통하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의도도 저변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반론이 제기되고 일본의 특수성, 일본의 우수성 이런 것들, 일본의 어떤 독자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문화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지노 분과 이거 수치의 문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인들은 이렇대요. 죄의식이라는 게
어때요? 죄의식이라는 게 이 죄를 저질렀을 때 외국인들은 내가 죄를 저질렀다 죄책감을 갖지만 일본인들은 죄를 저질러 놓고 그걸 남이 알게 되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남이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죄책감을 갖는다는 거죠. 만약에 남이 알지 않으면 이거는 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본인들에게는. 그쵸? 남이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래서 수치, 부끄러움의 문화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죄라는 거를 남이 알게 되었을 때 그게 죄의식을 갖느냐 아니면 남이 알지 않더라도 내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걸 죄의식으로 느낄 거냐 이게 이제 서양인들과 다르다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조금 일본인들을 생각할 때 또 한 발짝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이게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은 죄가 아닌가요? 들켜야 죄의식을 갖게 되나요? 뭐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이번 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